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이렇게 멋진 자리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가 꽉 찼네요. 네, 오늘 잠깐 우리 정말 김 교수님과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제가 한 20-30분 정도 먼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할게요. 어떤 얘기를 할까? 우리 안에 잠든 상상력과 창의력 기억이 오늘 청춘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오늘 이런 삶을 살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 찍기예요. 앞에 뭐가 보여요? 예, 물방울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나뭇잎이 만든 거예요. 제가 뿌린 게 아니라 새벽에 나가면 풀밭에 맺힌 이슬이에요. 대롱대롱 오이풀에 입자루 끝에 달기슬이 달렸잖아요. 자, 이거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가까이 당겨볼까요? 와, 자, 그 이슬이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들이 이 이슬 속에 다 비치죠. 거미줄에 맺혀 있는 이슬에도 주변에 꽃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요. 작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에 어떻게 할까요? 요 꽃이 여기 들어와 있죠? 보석처럼. 동행이라고 했던 작품이에요. 제가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때 동행이라 했던 작품이고, 이건 제일 먼저 팔린 작품이네요. 전시회 때. 이렇게 플립해. 여기는 아래쪽이 달려있고, 얘는 위쪽이 달려있죠? 이건 무슨 꽃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꽃일까요? 네, 나팔꽃에서 제일 먼저 대답이 나왔어요. 짠! 누가 줄까요? 선물 나팔꽃 맞췄으니까? 나팔꽃. 사진. 제일 먼저 큰 대답. 누가 대답을 잘하나 봐야지. 이거는 네, 누가 코스모스라 했어요? 예, 나오세요. 네, 저 코스모스 꽃이 여기 없고 대신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막 만지면 지금 분들께 살짝 만지셔야 돼요. 이거는 행복한 가족이라고 했던 작품이에요. 아빠, 엄마, 아들, 딸. 근데 여기 안 맞죠? 자, 짠! 해바라기. 포토샵인가 아닐까? 예, 자연 그대로요. 새뜨기 풀이 이슬을 참 많이 맺어요. 그래서 이슬이 대롱대롱 맺힌 곳에 애벌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 한 방울 묻었어. 자, 이슬은 돋보기 역할을 하는데, 볼록 렌즈 역할을 할까요? 오목 렌즈일까? 볼록이죠. 그러니까 볼록 렌즈 상이 어떻게 벗겨요? 거꾸로. 예, 뒤집어져요. 예, 뒤집어진다고 마시셨어요. 짠. 그 사진이 있을까 없을까? 없네 그 사진이. 짠. 예, 뒤집어주신다. 네. 자, 보세요. 밑에 있는 꽃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가 거꾸로 서 있죠? 하늘이 밑에 있죠. 그 다음 장면, 아마 제가 평생 찍어도 이런 사진 2번 다시 못 찍을 것 같고, 다음 장면도 못 찍을 거예요. 역시 새뜨기 뿌리야. 꽃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있죠? 꽃이 있고 꽃밭에 꽃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근데 팔입에 보세요. 팔입에 뭐가 달려있어요? 참이슬. 누가 좋아하는 참이슬?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참이슬. 여기 참이슬 좋아하는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 참이슬하고는 좀 다르죠? 예, 얘가 참이슬을 먹었어요. 왜? 보면 배가 빵빵하죠? 워낙 많이 먹어서 제가 찍는 그 순간에 삼켰다 불었다. 삼켰다가 풍선껌 불듯이 후 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꽃과 태양이 들어있어요. 얘도 평생 못 찍을 사진. 자, 다음 장면 보고 기절하시면 안 돼요. 이 장면도 평생 못 찍을 사진입니다. 자, 이슬 한 방울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산에 다 덮고 있는 구름.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이슬은 상이 뒤집혀 맺힌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왜 똑바로 묻혀 있을까요? 자, 반 잘라보세요. 요 산이 여기 있죠? 요 해가 여기 있어요. 요 절벽이 여기 있어요. 뭘까? 이거요. 이 강. 제가 20살 살던 곳이 있어요. 강원도 영월 서강가에 숨어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권사님은 와보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 바람 한 점 없는 날 이 산 해는 여기 있고 요게 뒤집혀서 이렇게 믿고 있는 이슬 한 방울 속에 온 우주가 다 담긴 거예요. 자, 여러분께 다음
제가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2주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이슬 사진전이었어요. 새벽 이슬 만드는 세계적으로도 최초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더 다시 하고 최근에 제가 찍고 싶었는데 찍는 데 성공한 게 있어요. 무슨 사진입니까? 눈. 뭘까요? 눈. 예, 눈이에요. 과학책에서만 봤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찍지? 찍고 싶었는데 얘는 이슬보다 더 작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작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니? 우리나라 이걸 찍은 사진작가가 없네? 워낙 작으니까 현미경을 찍은데. 근데 현미경에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어냈어요. 자, 눈은 그 방법을 이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자, 눈은 육각형이에요. 물이 육각형이니까 눈도 육각형이야. 뭐 그 많은 눈이 육각형은 똑같은데 생긴 건 다 달라.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얘도 눈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육각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뭘로 찍었을까? 뭘로 찍었을까? 뭘로 찍었을까? 이 비싼 카메라로 찍었을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뭘로 찍었을까? 현미경. 핸드폰. 5천만 원짜리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단돈 5천 원짜리 돋보기. 어디서 구한 돋보기일까요? 제가 오늘 공개할게요.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파는 5천 원짜리 스마트폰용 돋보기. 스마트폰 찍은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돋보기를 대고 찍은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뭘로? 작은 돋보기 5천 원짜리로. 그럼 이슬은 뭘로 찍었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이슬은 그럼 뭘로 찍었을까? 많은 사진작가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전시회 동안 왔어요. 그래서 다들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카메라는 특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뭐예요? 사진작가들이 나한테 하는 말. 한 사진학과 교수님이 대학원생을 다 데리고 왔어요. 다들 질문이 똑같았어. 카메라가 뭐냐요? 어떤 사진작가가 왔어요. 나는 10년 동안 이슬을 찍었는데 이것이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어떻게 이슬 찍게 되었습니까? 10년 전에 일본 사진작가 책에서 한 작품에 이슬이 있길래 나도 찍어봐야지 하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와. 자, 여러분 이 핸드폰 어떤 때 많이 사용해요, 우리 친구들? 사진 찍을 때, 게임할 때, 뉴스 볼 때, 통화할 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찰 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늘 전화를 하니까 늘 들고 다니잖아. 늘 여러분 속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가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 카메라는 뭔가 좀 달라요. 제 핸드폰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제 주머니에서 뭐가 나옵니다. 내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짜자잔. 지병? 몸에 붙었네? 뭐가 붙었어요? 돋보기예요. 작은 돋보기. 옛날에 필름 볼 때 쓰는 루페라는 돋보기를 풀면 이런 게 나와. 그걸 이게 풀러가지고 여기다가 찍찍이 어떻게 붙였을까? 다이소에 가면 다이소에 가면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찍찍이를 사가지고 옷에 잘 안 붙는 거 요는 거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스마트폰도 뭐예요? 비싼 카메라만 있어야 작은 걸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 손에 달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작은 꽃 작은 이슬방울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눈도 어떻게 찍었어요? 5천원짜리 돋보기를 여기다 대갖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조금의 눈만 바꾸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들어봤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멋진 칼과 창이었을까요? 날카로운 칼이었을까? 아니에요. 늘 자기 손에 익숙한 물매와 물매돌이, 주운 물매돌이에요. 여러분 조금의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사진학과 홍순태 교수님이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 사진전을 보고 사진 월간 40대 잡지에 평을 쓴 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발견의 문제예요. 우리 아름다움은 멀리 있지 않아, 우리 친구들. 우리 발밑에, 우리 곁에 있어. 근데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관점의 문제다. 눈높이의 문제다. 눈높이를 바꿔보자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눈높이를 바꾸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냐고 보여드릴게요. 어디에 맺혀 있는 이슬일까? 꽃인데 어디? 수술이요. 수술인데 어딜까? 여기. 요 민들레 씨앗. 자, 똑같은 민들레 씨앗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선의 카메라의 각도가 이런 방향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얘를 똑같은 민들레 씨앗을 밑에서 올려다 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똑같은 사물이지만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 같은 사물이에요. 근데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늘 습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꾸 사물을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방향들 자꾸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은 사물도 시선의 눈높이만 바꾸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배짱이. 자, 배짱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개미와 배짱이요. 개미의 배짱이. 개미의 배짱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개미는 부지런하니까 네. 배짱이는 너무 게으르고 게으르다. 띠까띠까 놀고. 자, 그 이야기가 맞을까요, 지금도?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자, 개미와 배짱이 누가 썼을까요? 그 동화를 쓴 사람이 누굴까? 개미. 개미? 네. 누가 이솝 했어요? 예, 이솝. 맞았어요. 자, 우리 친구 이솝 사진 드릴게요. 야, 자, 이솝이 언제적 사람일까요? 예수님 이전 사람입니까? 이후 사람이에요? 이전이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럼 이솝은 언제적 사람? 그 이전적 사람.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예요? 2000년 훨씬 이전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그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버전 2가 나와 있어요. 개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해. 이른 아침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 그런데 비정규직이야. 살기도 힘들어. 배짱이 여전히 놀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해요. 오늘 갑자기 뭐가 됐어요? 아이돌 스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좀 세상을 달랐을 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사고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육의 문제,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삼각형 세상과 별 세상이에요. 우리 교육은 삼각형이에요. 공부 잘하는 몇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나머지 99%를 실패자를 이미 만들고 있는 세상, 잘못된 세상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세상이 돼요? 각자가 잘 하는 걸 하는 이 별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육은 이 몇 사람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 외에 실패자를 만드는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잘못된 교육. 이제 바뀌어야죠. 자, 토끼와 거북이. 내기를 했어요. 토끼가 한참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네? 아,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잤어요.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잠든 토끼를 지나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애초에 이거는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자, 토끼는 어디 사는 동물? 산에 사는 동물이에요. 거북이는 어디 사는 동물이에요? 바다에 사는 동물이에요. 바다에 사는 동물이 왜 산에 올라와서 내기를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아마 이 토끼는 가장 열등감이 많은 토끼가 아닐까. 거북이하고 내기를 하는 이 바보는, 거북이는 육지에서 걸어가야 될 동물이 아니라 바다에서 수영하게 돼 있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내가 가장 잘하는 걸 버리고 왜 육지에 올라와서 개고생을 해?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죠. 아, 신기한 일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애초에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도 버전 2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가 자고 있을 때 거북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또 걸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지태가 1등 했대요. 근데 거북이는 꼴등이래. 그래도 꼴등이래. 왜? 토끼는 기권했고. 여러분, 거북이가 아무리 육지에 올라와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어가도 아마 개구리보다도 늦을 거예요. 어저께 제가 맹꽁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맹꽁이보다도 느릴 거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을 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벌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미래는 더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자, 큐빅 맞춰본 사람,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봤죠? 자, 큐빅 다 맞춰본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없어요? 여기는 없나요? 한 번도 다 맞춰본 분 없어요? 네, 이런. 자, 그렇다면 이 큐빅을 세계 신기록은 얼마일까요? 큐빅 맞춘 사람 중에. 예, 여기 써있죠. 4.69죠. 평생 아직 못 맞춘 사람들이 1분도 있어요. 근데 기록은 얼마? 4.69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지금 인공지능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로봇은 큐빅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에 맞출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빠를까요? 여기 사람은 4.69초래요. 그럼 로봇은, 인공지능은 얼마에 맞출 수 있을까요? 빠르면 3초, 또 2초, 또 10초. 얼마나 맞추고 친구들? 얼마일까? 생각해봐. 응? 3초? 놀라지 마세요. 0.38초. 0.38.
0.4.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똑딱도 아닌 누르는 순간 맞춰버려요. 저걸 어떻게 돌려요? 예? 딱 기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딱 돌아가게. 기가 막 동영상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께 할까? 오늘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로봇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외우고 계산하고 암기해도 여러분 인공지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외우고 암기하는 계산하는 지식은 누가 다 해요? 컴퓨터가 다 해. 중요한 건 컴퓨터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해서는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심리에서 말합니다. 우수한 인간의 기준이 바뀐다.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너무 어렵게 썼어. 이거 쉬운 말, 간단한 말로 하면 뭐예요? 컴퓨터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야.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거야. 지금의 오늘 우리 교육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공부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될까? 자,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뭘까? 그 물건이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그래서 슬픈 것은 뭐냐면 지식과 기술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먹는 거, 바르는 거, 화장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도 단종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설명할까? 이 그림은 뭘 말할까요? 스마트폰이 잘한다. 예,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하죠. 전화기 어디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알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 여기 있어요. MP3 여기 있어요. 얘들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고장 난 거예요? 아니에요. 고장 안 났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냥 부당이 돼 있고 얘들만 잘 나가죠. 자, 여기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얘가 뭘까요? MP3에 기도 안 났어. 근데 제가 이걸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집에 책상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 그래서 뭐가 나올까? 짠. 뭐예요? 필름이에요. 자, 어른들은 이걸 써본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안 쓰죠. 자, 이거 찍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찍어요? 안 찍죠. 왜 안 찍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코닥 지구상에 존재해야 안 해요? 109년 된 회사. 세계 제1위 회사. 9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세계 1위 회사지만 어느 순간 디지털 카메라가 나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변화가 오면 지식과 기술이 단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지금은 아무리 잘 나가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순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식과 기술의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수백 년씩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년도 안 돼. 내가 대학교 졸업하는 순간 내 전공이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세상의 변화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3살 버릇 4살 돼도 소용없다 라고 말할 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주 행복한 말이에요? 슬픈 말이에요? 행복해요. 너무나 비참하죠 정말.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기술을 위해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을 남겼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원 보내고 뭐하죠? 아직도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슬퍼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해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너무나 슬프죠. 자, 초등학교 더하면 몇 년? 16년이요. 자, 16년 동안 배운 것을 여기다 담으면 여기 뭐해? 여기 조그만 뭐가 들어있어? 메모리 카드 어디 갔어? 흘려버렸다. 어디 빠져버렸지? 자, 잊어버렸다. 자, 메모리 카드에 넣으면 몇 장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한 장 어디 한 구석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16년 동안 배운 지식을 이 메모리 카드에 담으면 이걸 몇 개에 담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구석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16년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컴퓨터는 뭐예요? 이거보다 더 큰 용량을 집어넣어. 그럼 누가 이겨요? 인공지능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개미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아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일자리 어때요? 청년들 앞에 있는 일자리가 뭐예요? 88만 원 세대 아르바이트 기간제 비정규직 얼마나 슬퍼. 근데 미래는 더 심각해져요.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더 심각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니까 공부 잘하는 그 몇 사람은? 아니요. 왜 그럴까? 우리는 100세 장수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살에 취직해서 언제 나와요? 40살에 명퇴해요. 자, 40살에 명퇴해서 뭘 할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뭘 하죠? 치킨집, 빵집, 피자집이에요. 다 퇴직금 들어서 나만의 자 편의점 다 편의점 해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 쳐서 문 닫는 게 작년 8월 8개월 동안 1900개야. 예? 누구나 다 치킨집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가 볼까? 시작. 치킨 교촌 치킨 금면 치킨 제이카나 페리카나 비비큐. 자, 이게 전부일까요? 에리스 치킨 비버스 아리아 치킨 치킨 여러. 자, 이게 전부일까? 새우야 원 치킨. 자,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있는 거 기껏 체인점을 열어서 누군가의 돈을 털어 체인점을 해. 근데 나만의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치킨집에 골목에 넘쳐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근데 이 미래는 여러분이 어른이 되는 더 미래는 더 암울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옛날에는 산업사회는 열심히만 공부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되면 일자리가 열렸어. 지식정보사회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정보는 다 어디 있을까?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 검색만 잘하냐? 그 검색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냐에 달려있어요. 제 직업이 전공이 뭘까요? 신학이에요. 목사예요. 자, 근데 제가 쓴 책을 보면 복음의 안개라 이런 신학책을 썼어요. 근데 또 뭘 쓴지 아세요?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을 썼어요. 전 세계에서 시멘트에 관한 첫 번째 책을 썼어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제적으로 2번 썼어요. 제 전공의 환경이 아니에요. 생태가 아니에요. 토목이 아니에요. 근데 4대강 사업 책을 제일 먼저 썼어요. 두 번째, 요새 제가 만든 책이 또 뭘까요? 지난주에 나온 책이에요. 대한민국 용인시 난개발 백서예요. 도시건축의 난개발을 썼어요. 아는 거 없어요. 근데 어떨까요? 이미 인터넷에 정보가 가득해요. 그것을 어떻게 엮어내느냐는 거예요. 저 엮어내는 그 생각, 연결하는 그 포인트,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정보는 이미 가득해요. 인터넷에. 그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감수제는 뭐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는 힘. 그걸 다른 말로 창조적인 상상력이다.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거예요. 약장사가 선정만 하고 약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어디서 키울까라는 걸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디 이야기예요? 어디 로고예요? 애플. 세계적인 기업의 로고가 아주 간단해요. 다르게 생각하래요. 바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 리더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99%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만 다르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성공해요. 바로 그 1%도 우리는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배우지 못하죠. 스티브 잡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스티브 잡스 이전 세대와 스티브 잡스 이후 세대로 나눈다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이 모바일을 만들어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향해서 혁신가다. 세계적인 혁신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보다 더 이전 사람인데 놀라운 혁신가가 있죠. 그래서 그를 말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오기 전과 그가 온 이후로 세상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예수님이 열심히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헌신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면 내가 다 한 거니.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라. 얼마나 멋진지 몰라. 다르게 생각하라. 그럼 예수님의 그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다른 책에서 베낀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구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보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포도 먹으면서 예수님의 포도비유 떠올린 기억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 근데 예수님은 포도를
면서 포도 하늘의 이야기를 해요. 하늘 이야기를.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종과 동는 무화과 겨자씨 뱀 비둘기 하루새 낙타 씨앗. 특별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것을 멈춰 관찰하고 상상을 통해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내가 생각할 때 만들어내는 그 창의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조금 내 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길가며 가로수에 있는 나무와 풀과 꽃들을 바라보며 관찰하고 생각을 하면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내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어. 지금 당장 그것이 내게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관찰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쌓이고 내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철학가나 구약을 사상가들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듯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창의적인, 정말 놀라운 창의적인 분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최근에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구약에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었다 그래. 그런데 저는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니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또 총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가네나는 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초목에 대해서 풀과 백향 나무에 대해서 초목 풀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새와 곤충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한지라. 뭐예요? 관찰했다는 거야. 다양한 관심으로 나무와 풀과 동물과 곤충과 새와 조류와 물고기까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다르게 생각하면 창의력은 책에 있지 않아요. 책에서도 배울 수 있죠. 자연을 관찰하면 더 많은 것들을, 책도 자연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자연을 관찰하면 창의적이고 더 지혜롭게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요즘 말하죠. 4차 산업혁명.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이 불확실의 미래 답은 자연이 있어요. 자연을 관찰하면 이 환경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남들보다 다른 생각할 수 있는 힘도 키워낼 수 있다. 그럼 관찰은 뭘로 하나요? 눈으로 하나요? 근데 우리는 이 눈도 제대로 쓰지 않는데 관찰은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감이라는 걸 주셨어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도 보고, 귀로 소리도 듣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향기도 맡아봐요. 사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양만이 아니라 잎사귀 여러분 풀이 만져보세요. 다 촉감이 다 달라요. 거칠거칠한 거, 매끄러운 거, 딱딱한 거, 따가운 거 다 달라. 나무 껍질도 만져보세요. 같은 나무는 차가워요, 미끄러워요. 느티나무는 거칠거칠해, 은행나무 다 달라. 내가 오감을 통해서 봤을 때 내 기억 속에, 내 기억의 창고 속엔 더 풍성한 이야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감을 통해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오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건 오감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야? 바로 질문과 상상이에요. 자, 질문이 제일 중요해. 또 관찰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늘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왜?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안 해. 내가 어른이 돼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호기심이야. 늘 질문에 대해.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당연히 여겨. 질문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내가 늙어 죽는 순간까지 질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만이 새로운 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엄마 왜를 끊임없이, 엄마가 왜가 아니라 사물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늘 다 안다는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질문 5개씩 만들기. 질문 노트를 따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질문 노트에다가 내가 하루하루 당연한 것, 하늘은 왜 파랄까? 서부터 당연한 사실 앞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답을 내가 찾아서 만들어가 보세요. 내 생각의 사고가 얼마나 깊어지는가. 질문 노트 만들기. 당연한 사실. 얼마나 당연한 것들이 나올 텐데. 자, 누굴까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이런 말 했어요. 지식보다 상상력이 주되었어요.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있죠? 상상력을 잃어버렸어. 네, 아인슈타인 말합니다.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해요. 상상하는 힘. 자꾸 상상해보세요. 그 하나의 사물을 보면 풀잎 하나 바라보며 상상해보세요. 그 사물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 상상이 중요한데요. 자, 잘 익은 사과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해. 그런데 한 사람은 왜 이 당연한 사실 앞에 왜 바로 떨어질까? 라고 고민했어요. 누구예요? 뉴턴이에요.
당연한 사실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발전하지 않아요. 도꾸마리가 옷에 붙었어요. 산책하다가 이 사람은 이게 뭐지 하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벨크를 만들어서 떼부자가 됐어요. 홍합은 어디 살아요? 바다 살아요. 홍합이 바다에 사는 건 당연해. 그러면 더 이상 답이 나올 게 없네? 근데 한 사람은 칩니다. 홍합은 바다에 사는데 우리는 실내화 신고 물속에 다니면 끈이 떨어지는데 본드가 떨어지는데 왜 홍합은 바다에 사는데 떨어지지 않을까? 당연한 사실 앞에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떨어지지 않는 본드를 개발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수술하고 그 본드를 붙이면 살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당연한 사실 앞에 질문을 던질 때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낸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꽃? 자, 우린 여기까지만 봤어요. 당연히 다 알아. 근데 왜 코스모스가 왜 코스모스일까? 자, 코스모스가 영어로 무슨 뜻이죠? 우주예요. 왜 코스모스에다 우주라는 뜻을 담아놨을까? 왜일까요? 자, 맞아요. 우주가 담겨 있어요.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자, 여기까지는 봤어. 자, 제가 여러분 스마트폰은 놀라운 관찰의 도구라고 그랬죠? 스마트폰 찍어서 확대하면 좀 커져 보여요. 자, 봅시다.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별 꽉 찼네. 별이 꽉 찬 우주. 근데 그 별이 또 폈는데 또 별이야. 별이 폈는데 그 안에 또 별이 있어. 별이 꽉 찬 뭐? 우주예요. 코스모스 우주. 작은 관찰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거를 글로 쓰면 하나의 또 단편 수필이 되는 거죠. 짧은 수필이 되는 거잖아요. 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놀라운 관찰 도구인지 몰라요. 돋보기도 안 되고 찍은 거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을 자꾸 사진을 찍어보세요. 멈춰서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은 정말 위대한 도구예요. 위대한 생각의 도구, 관찰의 도구라는 거죠. 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날 도서관에 갔다가 오다가 가방 책을 몇 권 빌려서 쩔레쩔레 오다가 비가 왔어. 떨어지는데 내 눈에 들었어. 뭐가 봤을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보이잖아요? 제 눈에 이게 들어왔어요. 뭘까요? 뭐예요? 우주선.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주선. 조종사 안 보여요? 조종사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이렇게 조종사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자연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찰해보세요. 이거 스마트폰을 찍은 거예요. 돋보기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고 한쪽에 우산 쓰고 이렇게 우산을 썼죠? 이거 이렇게 손을 내밀어 찍은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건축은 다 바로 이렇게 자연에서 나와요. 울방울 하우스. 자, 대만의 대나무를 닮은 건물, 새 둥지를 닮은 올림픽 경기장, 가리비를 닮은 건물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바이 유명한 게 다 이게 야자나무도 닮은 거예요. 다 디자인한 게.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말을 마칠게요. 우리 앞에 세상은 정말 험악해.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열릴지도 몰라. 그런데 아무리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 험악하다 하더라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멋진 누구보다 날쌘 그 칼과 창이 아니었어. 내 손에 익숙한 물미였던 거예요. 네. 자, 이걸 보면 떠오르는 생각 뭘까요? 딱 한 수가 뭐? 꼭 먹고 알 먹고. 누구였어요? 아까 선생님 말하셨죠?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줍고 마당 쓰고 돈 줍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전쌍조 뭐 이렇게 똑같은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거 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 앞에 환경 위기가 심각해요. 그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좀 더 환경에 관심을,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환경에 더 관심을 가져.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여러분의 직업도 정말 멋진 돈을 버는 직업이 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쌓여가는 쓰레기들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어떤 길을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떼부자가 되는 거죠. 환경의 위기도 극복하고 세계도 치유하고 내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상의력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작은 사물들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상상하면서 발견하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 오늘 세 가지 뭐라고요? 시작! 관찰, 질문, 상상. 처음부터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관찰하고 자꾸 질문도 하고 자꾸 상상해보는 힘을 키운다면 여러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